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지금 거대 매크로 이슈들이 참 불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또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등 여러 가지로 참 확실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분, 바로 실적이겠죠. 자, 오늘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이미 확실한 실적주들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오늘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대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하고 확실한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토종 블랙박스 달고 해외에서 질주.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자율주행, 지도 플랫폼 등 첨단 기술 집약.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 듣고 오늘의 종목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를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립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지금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좀 어렵다 하시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요즘 참 시장 상황 불확실한 모습들 보여주는데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 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해야죠. 백사부,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릿고개가 증시에도 있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참 어려운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증시 보릿고개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조금은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2,980선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낙폭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라고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같이 좀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지수 하락을 하고서 반등은 나왔을 때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라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 구간을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는 방향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 사실 저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개별 종목의 방향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가장 확실한 건 실적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즌은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미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실적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오리온 홀딩스는 오리온 제과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의 콘텐츠 주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쇼박스의 지주회사, 이 회사가 바로 오리온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중국의 바이오 진출 사업, 이러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상당히 크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기반으로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 아직 실적을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홀딩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오리온 홀딩스의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매출 6,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자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오리온이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리온이 또 음식료주인데 최근에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정도 실적을 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리온에서도 제품 가격을 현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주회사인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리온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 저희가 8월 13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 바이오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을 한번 구간을 가져갔고요. 이후에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121선 위로 캔들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리온에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가져갈 만한 종목이 바로 오리온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현재 8.1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에서라도 재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 바로 오리온홀딩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플랫폼 규제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왔는데요. 그 플랫폼 규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해보자면 금융업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간접 진출 방식과 직접 진출 방식을 통해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간접 진출 방식보다는 직접 진출 방식으로 해라라는 게 바로 플랫폼 규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간접 진출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진출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융업으로에 대한 진출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번 주가 하락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 기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금융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네이버 매출은 1조 7,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9.9%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한 3%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3분기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성장을 가져갔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군에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콘텐츠에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보여줬는데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60%나 증가를 한 매출 1,841억 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4분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내년까지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고 핀테크에서도 38.9% 그리고 커머스에서도 33.2%, 클라우드에서도 26.2%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업군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은 실적 부분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9월 14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수 조정이 있음으로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56%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도 충분히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241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현재는 121선 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은 없어졌다.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담감도 해소되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질 만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엔 사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놨다가 지속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도 되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당연히 은행 관련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대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10월과 11월 사이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에 동결을 한 만큼 11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연말이 다가온다면 분명히 배당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배당 충분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뭐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3분기 만에 이미 다 추월을 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부분 정확하게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한번 보자면 1.3조 원 정도의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11.3% 증가를 했고요. 전 분기 대비로 하더라도 7.8%의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로만 보자면 고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은행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려 7.4%나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3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상충당금 완화로 견조한 실적 또한 4분기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은행 업종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자본력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KB금융이 제가 생각했을 땐 탑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KB금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28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달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갖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을 5일선과 11선, 21선과 21선이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2주 신고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은 사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매물대에 대한 저항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9,800원, 59,8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계속된 지속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71% 나쁘지 않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KB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엔 모회사인 포스코에 대해서 철강 관련 뇌화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2차 전지 양극재까지 납품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보자면 매출은 3.2%, 전년 대비로 30.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로 248.1%나 증가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상반기에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63.5% 증가를 했습니다. MC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실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1일에 발표됐던 잠정 실적이었던 네, 거죠.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장성 보자면 매출액 부분은 사실 상반기와 비교하자면 거의 동일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장세를 있다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각량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3분기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사실 컨센서스에 좀 하회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떨쳐내고 4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주가 하락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2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최고 수익률 25.1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지수 조정과 더불어 사실 실적,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 거의 저희가 매수가로 추천을 드린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3분기 실적, 일회성 비용이 분명히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재매수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충분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나쁘게 나온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왜 나쁘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해석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이 요동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실적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탄탄한 실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김백서부의 주식 비기가 한번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꼭 살펴보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재매수 구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타점들까지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셔도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둘러봤고요.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자, 오늘의 주식 비기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힌트가 떴습니다. 대체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좀 들어보면서 하나씩 감을 좀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MC님은 혹시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일단 뭐 굴러다니는 이동 수단들을 다 모빌리티라고 하지 않나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나 수단을 바로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혹시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뭔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잘 없는데 네, 뭐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운전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 사실 지금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은 다 내비게이션을 쓰죠.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내비게이션 15년 연속 1등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9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품명을 말하면 이 업체다라고 모두 다 아실 만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국내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실적 부분에서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수출 규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출 규모를 보자면 블랙박스 제품 수출이 2,96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과 비교하자면 무려 5년 만에 3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부분만 따져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작년에 블랙박스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블랙박스는 1억 3,46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83억 원 규모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2%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블랙박스 수출 규모에서 22%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블랙박스의 수출을 이끌었던 것도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출 쪽에서 굉장히 놀랄 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제 차례군요. 네, 혹시 블랙박스 수출 어느 나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자동차의 일단 제1시장은 미국이니까 혹시 미국으로 수출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중국이나 미국 혹은 유럽 쪽을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수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 2019년만 해도 66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105%나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랄 만한 증가를 보여줬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의외인 게 일본이 아직도 아날로그를 되게 고집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뉴스도 봤었거든요. 선거 앞두고 거기는 자필로 선거하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연필 깎고 있다고. 그런데 블랙박스가 이렇게까지 수출이 일본으로 많이 될 줄 몰랐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진출 방식이 조금 특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일본의 B2B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B2B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MC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저를 또 뭘로 보시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사업체 대 사업체로 계약이 맺어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코웨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B2C 같은 경우에 코웨이를 통해서 기업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2B는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블랙박스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면서 굉장히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은 충분히 올해에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을 넘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분명히 진출 방식에 대한 특이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일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에 맞는 완벽한 제품,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이 업체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미와 유럽 등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블랙박스 산업만 따져봤을 때 상당한 완숙기에 성숙기, 완전한 성숙기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를 찾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자차, 운전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거의 모든 차들이 있고요.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블랙박스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확장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업체는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확고한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해외 쪽을 노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그 성장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블랙박스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박스 설치율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러한 부분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입니다. 네. 블랙박스를 이 정도밖에 설치를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 국가들, 그러니까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블랙박스를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블랙박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러한 기술력을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B2B 방식으로 이 업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B2B 전략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딱 들어맞는 전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 확정 그리고 성장성을 확보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서 상당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센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도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됐을 때 지도라는 빅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이라는 사업에서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84개 정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것만 좀 정리를 해서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사실 너무 많은 글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 보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을 한번 보자면 182억 원, 210억 원, 202억 원, 상당히 많은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시총은 1,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총, 작은 시총을 가진 회사지만 이 국가적 정책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빅데이터로 분명히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고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사실 그곳에 가게를 설치하게 된다면 가게가 상당히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부동산 가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곳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 가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 이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 B2B를 통해서 충분한 사업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수에서는 안정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수출 속에서 상당한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가져갔고요. 유럽과 미국, 중국을 통해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충분한 성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명히 테마도 엮일 수 있고 빅데이터, 지도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 확장 또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을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 똑방이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게 뭐 얼마나 큰 성장성이 있겠어라고 좀 팔짱 끼고 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기분 좋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빅데이터 또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들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의 성장성을 체크를 해봤다면 현재 고가 상태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저평가와 재평가. 자, 일단 힌트만으로 본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 좀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어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상반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매출액 보자면 14.8% 전년 대비로 성장을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무려 104.8%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한 해를 봤을 때 1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반면에 하반기에는 9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하반기에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이미 100%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3분기 실적에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전년 대비로 204%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3분기에도 발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에서는 이미 시장이 더 드러날 수 없는 포화 상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이 회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외 진출을 통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부채 부분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서는 분명히 실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바로 현금 흐름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손익을 봤을 때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자산의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에 대한 재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에 대한 개발 비용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지만 해외 쪽 투자 비용,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실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현금성 자산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전년 대비로 따져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부채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을 살펴봤을 때 3,200%나 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재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매출 성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넘어서 굉장히 가파른 매출 성장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증가율 59.6%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상반기에 104.48%.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평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BPS를 봤을 때 13,697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17,0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PBR로 봤을 때 1배가 조금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동일 업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PBR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PER 같은 경우는 10배 이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반기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PER 10배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되고 있다니 이거 점점 더 탐이 나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게 지금 좀 힘드시다 하신다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추세 상승. 자, 성장성도 좋고 지금 재무 구조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지금 혹시 차트가 조금 위에 있다면 우리가 새로 들어가기가 부담이 될 텐데요. 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와 있는지 차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4년에 걸친 박스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재무제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매출과 특히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반기에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으로 가파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 상단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박스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 여력, 지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실적 개선세가 이러한 추세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추세의 하단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빠지지 않고 추세 하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추세 상단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만 보자라면 올해 사실 박스권의 형태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고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강한 추세 상승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점은 3분기 실적 발표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발표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주봉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말에는 박스 상단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의 실적으로만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더 빠른 모습, 더 빠른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세선상,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선상을 봤을 때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추세선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추세 하단 정도에 위치를 해 있고요. 241선의 지지 라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으로도 박스권 돌파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도 일봉상의 박스권 돌파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11선, 21선이 61선과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의 자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요. 이 종목 노란톡박에서 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을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낱낱이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식 비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으로 한정 짓기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 상황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종목의 방향성이 나온 종목, 그러한
종목에 대해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증명해내고 상승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사 내비게이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수출 쪽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분명히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과 안정적인 부분 차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확실한 모습 보여줄수록 확실한 부분들에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이 정말 확실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이제는 주가도 추세 상승의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의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고 바로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